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경찬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와 관련해서 주제로 정한 것은요, 결과 지향 세일즈 프로세스의 재설계라고 하는 이 해당 주제로 두 차시에 나눠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세일즈 프로세스 방식을 비대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성과 중심주의 혹은 결과 지향적 그런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세일즈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보험 환경에서 변화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는 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환경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답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 이해를 첫 번째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택트 환경에서의 보험 상품 및 마케팅 동향인데, 코로나19가 많이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업 세일즈의 패턴도 달라진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환경에서의 판매 활성화 전략,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세 번째, 이번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 둘, 세 개를 살펴보는 내용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저금리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또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의 상승이 또 각 나라의 금리 상승을 유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단기적인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는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리가 우하향하고 있는 것이 성장 측면에서도 저성장과 맞물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있는 경제 규모 혹은 경제 체질 상황 속에서는 저성장, 저금리는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저금리 환경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금융상품, 우리 고객들에게 정해져 있는 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 저금리 환경 속에서는요, 현금 흐름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종신보험에서 생활 선지급이라든가 연금 선지급 같은 이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은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적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 흐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결과 지향적 중심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장의 흐름과 변동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장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맞는 또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즉 우리 시장 수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주로 그 많은 금융 상품 중에 또
보험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의 시장의 흐름과 변동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슈를 통해서 지금 많은 고객들, 보험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코로나19 이후 보장성 건강보험 니즈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비율이 필요 못 느낀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만성질환자를 비교해보니 당연히 유병자인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장의 변동 혹은 이슈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시장에서 변동이 생기는 그 요인들을 잘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품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에서 우리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시장을 타겟화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시장들은 여러 분야로 세그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앞으로 시장의 대세는 유병자 시장 혹은 고령자 시장입니다. 지금 뭐 다들 잘 아시는 지표들을 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으나 한번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볼 거는 2019년 기준 65세 노인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80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1세대라고 하는 55년생이 2020년서부터 65세 반열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노인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런 노인 시장 혹은 고령자 시장, 시니어 시장 혹은 실버 세대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간편보험 같은 금융 솔루션들이 아마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더 많은 지식적 역량과 그 다음에 해당 세대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표상으로도요, 지금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유병자 보험 같은 보험 상품들이 판매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시장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금융환경 혹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저금리나 혹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 뉴노멀화된 환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을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시장을 타겟화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세 가지를 이해하실 때 환경 이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온택트 환경에서의 보험 상품 및 마케팅 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 자,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더욱 빨리 가속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금융시장 안에서도 전통적 보험시장과 디지털 보험시장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는 와중에도 기사를 검색했는데요. 예, 카카오톡이 디지털 보험, 이렇게 소액의 디지털 보험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거의 가시화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보험은 아마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AI나 아니면 전산의 기능, 탁월한 기능들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작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런 보험에 이런 어떤 컨설팅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고액이면서 고객이 니즈에 부합하고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금융상품들이 아무래도 컨설턴트의 역량을 고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품 솔루션, 그러한 상품들을 제한받기를 시장도 원하고 또 그런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의 역량은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마케팅 전략들을 짜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판매 전략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요, 틈새 시장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 같은 이러한 보장 급부가 나오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고 실제 가입 추이도 꽤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일포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틈새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상품적으로나 컨설팅의 포인트들로 계속 생산이 될 것입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환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간편보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자, 근데 간편보험 시장이 커지니까 간편 상품이 잘 나올 거라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도 즉 역선택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손해율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앞으로 컨설턴트의 고도의 밀도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소법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게 될 때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면서 컨설턴트의 신뢰성과 투명성들이 더욱더 어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누적 한도를 선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판매 전략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무한대로 우리가 진단비라든가 사망보장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빨리빨리 우리 고객들을 만나서 필요 한도까지 빨리 채우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도요, 각 진단비와 관련해서 업계에 누적 한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누적 한도의 부분들을 좀 채워 넣는 그런 전략들을 빨리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택트 환경에서의 우리의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새로운 보장 프레임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보장 프레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과거에 제가 일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영상을 통해서 보장 컨설팅 얘기할 때 간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보장 컨설팅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생로병사. 근데 생로병사는 이제 시절 지나간 얘기죠. 지금의 기준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새로운 성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새로운 프레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어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생로병사가 아닌 생로병요사 혹은 생로병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간병 혹은 요약 이런 니즈를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장의 포트폴리오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춰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지금의 기준, 지금의 프레임 속에서 과거에 가입된 것들을 봐야만 거기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들, 인사이트가 우리한테 획득이 될 것이라고 역시 다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프레임, 지금의 보장 프레임들을 우리가 하나씩 구축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객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서적으로나 또 어떤 육체적인 또 피로감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겁게 고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좀 가볍게 지금의 어떤 욕구들을 좀 불편함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벼운 주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사망보장, 처음부터 뭐 억대 이런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소액으로 아니면 작은 실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보험 상품의 성격으로 고객들을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만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어필을 집중적으로 해왔다면 지금은 입원비, 수술비, 실수의료비 이렇게 고객들이 늘상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항상 공급받는, 항상 어느 단계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접촉점으로 고객들과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깃털처럼 날아서 무거운 바위를 옮기는 전략,
그래서 생활 밀착형 전략. 저는 이것을 다운탑 방식이라고 했는데 보통 파턴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많은 컨설턴트 분들 고객들과 또 접촉하게 될 때는 쉽게 용어를 쓰시라고 해서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다운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래서 위로 가볍게 해서 무거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컨설팅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제가 아무래도 세일즈 프로세스의 재설계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판매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꾸준히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각사들마다 또 각 컨설턴트의 개인 영역마다 있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로 해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많은 컨설턴트 분들께서 나만의 비대면 환경에서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7단계나 6단계 세일즈 프로세스였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크게는 4단계 정도의 세일즈 프로세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각각의 어떤 그 컨설턴트나 각 회사들 혹은 각 조직마다의 어떤 역량,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한 3단계에서 4단계의 세일즈 프로세스로 정리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세일즈 프로세스 안에서의 이제 담겨진 세세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 주제의 카테고리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세일즈 프로세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망고의 접근과 그 다음에 상품 소개, 고객 관리,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비대면 환경에서의 세일즈 프로세스 안에 녹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망고의 접근이라고 하면 고객을 쿠킹, 고객을 접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낯선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과 좀 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 그런 측면에서 고객을 쿠킹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런 가망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이런 비대면 환경,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런 영상을 통한 어떤 명함 전달, 영상을 통한 나의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소개 역시도요. 고객들 만나서 직접 상품 클로징하는,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핵심 메시지들을 영상 전송하는 경우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프로세스 안에서 녹여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고객들이 정보의 접촉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고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쿠킹, 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고객을 쿠킹하고 나서 고객과의 TA가 됐든 고객을 한 번이라도 만났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과 접촉을 하든, 자, 그런 단계에서 또 하나의 한 단계, 그 다음에 고객의 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의 고객 관리 단계, 그래서 크게 3단계로 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 사이사이에 한두 단계가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세일즈 프로세스는 이렇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좀 가속화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스튜디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명함을 찍어서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하시는 컨설턴트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런 스튜디오 환경들을 만들고 이런 어떤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아웃소싱이라든가 아니면 렌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맞는 그런 솔루션 혹은 도구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요,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우리의 영업적 패턴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더하는 게 뭐냐면
이런 디지털 환경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역시 디지털 마인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인드 전환부터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먼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카테고리 주제와 관련해서 컨설턴트의 역량이 아까 전통적인 보험에서는 더 고난이도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소액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험 상품은 디지털로 다 어떤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의 역량이 강화됐는데 이제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 상에서의 컨설턴트에게 정말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이 뭐냐면 이런 디지털의 어떤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고객과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역량, 소통 훈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트레이닝들을 해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환경에 놓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카테고리 주제와 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전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결과, 성과 중심주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지향한다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첫 번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첫 번째로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요, 판매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프레임을 재정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생활 밀착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고객들 시장의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전략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가 액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 플랜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디지털 마인드를 구축하고 디지털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가 트레이닝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 시간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제가 소개해 드리는 세일즈 프로세스 재정립에 대한 내용들을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